그 순간 내 안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복수를 결심한 나는 다음 날 새벽에 그녀의 은밀한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비밀은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만큼 충격적이었고 나는 그걸 무기로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나는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결혼한 지 3년, 남편 준호와 함께 사는 이 집은 처음에는 꿈 같았지만 시어머니가 합류한 후 지옥이 되었다. 그녀는 은퇴한 교사로 표면적으로는 따뜻한 미소를 지녔지만 속으로는 나를 적대시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준호를 어떻게 데려갔지? 라는 눈빛이 매일 느껴졌다. 나는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자, 미연이었다. 출근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게 내 일상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방해했다. 어제 저녁, 나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었다. 남편의 생일이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직접 만든 반찬들. 시간을 들여 재료를 골랐고 맛을 조절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더니 아이고, 이게 뭐야? 소금이 부족하네 하며 소금통을 통째로 부어버렸다. 일부러였다. 그녀의 눈에 스친 만족감이 보였다.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하며 그녀는 더 망쳤다. 저녁 식사 때 그녀는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미연아, 내 솜씨가 점점 좋아지네 라고 비아냥거렸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웃었지만 나는 속이 타들어갔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그녀가 나를 미워하는 걸까? 결혼 초부터 시작된 갈등이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집안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내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평범한 사람들, 그녀의 집안은 서울에서 교육자 집안이었다. 준호야, 내가 왜 그런 애랑 일하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위해. 그런데 이제 한계였다. 복수를 해야 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 복수. 다음 날 출근 전에 나는 그녀의 방을 몰래 뒤졌다. 서랍 속에 숨겨진 오래된 편지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젊었을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 상대는 그녀의 학교 동료였다. 편지에는 우리 아이가 내 피를 이어받았으면 이라는 문구.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남편 준호가 그녀의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사진 찍었다. 이게 무기였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동료들에게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 편지의 진위를 확인해야 했다. 인터넷으로 그녀의 과거 학교를 검색해보니 그 동료의 이름이 나왔다. 지금은 은퇴한 사람. 나는 익명으로 연락할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게 끝장날 테니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또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내가 피곤할 텐데 그녀의 미소가 역겨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곧 내 비밀이 드러날 거야. 식사 중 남편이 물었다. 엄마, 요즘 미연이랑 잘 지내? 시어머니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편지의 내용을 더 파헤쳤다. 사진을 확대해보니 날짜가 30년 전 외준호의 출생 직전이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가족은 무너질 터였다. 하지만 나는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다.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 복수는 시작되었다. 편지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나는 다음 날 그 동료를 찾아 나섰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은퇴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고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모든 게 드러났다. 그는 고백했다.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불륜 관계였다고.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증거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려 했지만 나는 거부했다. 그저 확인만 필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은 복잡했다. 사랑하는 남편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기분. 하지만 이건 내 무기였다.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또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연아, 오늘은 특별히 내가 좋아할 반찬을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시처럼 느껴졌다. 나는 참으며 앉았다. 식사 중 그녀가 물었다.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피곤하지? 나는 대답 대신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내 삶을 망치려 했듯 나도 내 인생을 끝장낼 거야. 며칠 후 나는 계획을 실행이 했다. 익명으로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과거의 비밀을 알고 있다. 불륜과 아이의 진실,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집에서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전화가 오면 불안한 목소리로 받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다. 남편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출근하며 전마가 내게 잘해주셔서 다행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속으로 울었다. 준호야, 내가 알면 어떨까? 하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고통을 더 키워야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불러 세웠다. 미연아, 너 뭔가 이상하지?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말씀하세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물러났다. 그날 저녁, 나는 그녀의 방에서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다. 옛 일기장. 그 안에는 불륜의 세부 사항과 시아버지에게 속인 이야기. 더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속여 결혼을 유지했다고 썼다. 이제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다. 복수의 순간을 기다렸다. 가족 모임 날 나는 준비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이 아프다고 했다.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위염. 요즘 집 분위기가 이상해라고 그는 중얼거렸다. 내 탓인가? 시어머니의 탓인가?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복수를 멈출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걸 보며 내 계획을 재고했다. 정말 이게 옳은가? 분노가 사랑을 삼키고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더 부드러워졌고 나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내 편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밤에 그녀의 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좋아, 이제 내가 느껴봐. 내가 당한 고통을. 다음 날 나는 그녀를 직접 대면했다. 부엌에서 단둘이. 어머니, 과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편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주저앉았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았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고백했다. 젊은 시절 실수였다고. 불륜 상대와의 아이가 준호일 수 있지만 확신하지 못했다고.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한 채 평생 속였다고. 미안해, 미연아. 내게 왜 그랬는지. 질투였어. 내가 행복한 게 부러웠어.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질투. 그녀는 이어 말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시아버지는 일만 했고 그녀는 외로웠다고. 분류는 그 틈을 메운 실수였다. 하지만 후회하며 살았다고. 준호를 키우며 그 아이가 내 피인지 아닌지 매일 고민했어. 나는 듣다 보니 분노가 서서히 녹아들었다. 그녀도 인간이었다. 가시 돋친 인간.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왜 나를 괴롭혔어요? 음식을 망치고 비아냥거리고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완벽해 보였어. 내가 가지지 못한 행복을 내가 가진 게 싫었어. 그 말에 내 마음이 아팠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피하지 않고 대화를 시도했다. 미연아, 같이 산책할까? 처음이었다. 나는 받아들였다. 한강변을 걸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더 들었다. 어린 시절 가난, 결혼 후의 압박. 그녀의 눈물에 내 복수심이 흔들렸다. 남편 준호는 회복 중이었다. 요즘 엄마랑 내가 가까워진 것 같아라고 웃었다. 나는 속으로 갈등했다. 이 비밀을 밝힐까? 아니면 묻을까?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제 후회가 밀려왔다. 가족을 무너뜨리는 게 과연 승리인가? 어느 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다. 미연아, 그 비밀. 준호에게 말하지 마, 부탁이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비밀이 드러난 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서서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적대시하지 않았다. 대신 과거를 속죄하듯 나를 도왔다.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회사 일에 대해 물었다. 미연아, 피곤하면 쉬어의 저적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남편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서 좋아.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만약 진실을 알면? 나는 밤마다 고민했다. 복수를 시작한 게 후회되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프로젝트가 실패할 뻔했다.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한 나를 시어머니가 돌봤다. 미연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울며 말했다. 내가 내 삶을 망친 거 미안해. 그 순간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삶의 고통 속에서 나는 결심했다. 비밀을 묻기로. 하지만 그 전에 그녀와 깊이 이야기해야 했다. 주말에 우리는 카페에 갔다. 어머니, 왜 그랬어요? 정말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불륜 후의 죄책감, 시아버지의 무관심. 준호를 키우며 그 아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녀의 눈물이 내 마음을 녹였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남편에게 일부만 말했다. 엄마랑 내가 화해했어. 그는 기뻐했다. 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시어머니가 변했다. 그녀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미연아, 내 솜씨를 따라갈게. 함께 부엌에 서는 날이 늘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에 스친 슬픔이 보였다. 과거의 그림자. 어느 저녁 가족 모임에서 시아버지가 왔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알았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복수가 아니라 이해가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안정되었다.
시어머니와 나는 친구처럼 지냈다. 그녀는 내 회사 일에 조언을 해주었고 나는 그녀의 과거를 이해하려 애썼다. 어머니, 이제 행복하세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덕분에.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다. 암 진단. 충격이었다. 병원에서 그녀는 말했다. 미연아, 내 비밀. 영원히 지켜줄래? 나는 울며 약속했다. 남편 준호는 슬픔에 빠졌다. 엄마, 왜? 치료 중, 그녀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젊은 시절 꿈, 실수, 후회. 준호를 내게 맡기게 그녀의 말에 나는 결심했다. 진실을 영원히 묻기로. 그녀의 고통을 이해한 후 복수는 무의미했다. 병실에서 그녀는 약해졌다. 하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미연아, 내가 며느리라서 다행이야.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나는 용서했다. 모든 걸. 남편은 그녀를 돌보느라 지쳤다. 나는 그를 위로했다. 준호야, 엄마는 강해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만약 내가 복수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그건 그녀를 변화시켰다. 어쩌면 그게 운명이었다. 마지막 날, 그녀는 눈을 감았다. 고마워. 마지막 말 장례식에서 나는 울었다. 분노로 시작된 관계가 사랑으로 끝났다. 시어머니의 장례 후 집은 조용했다. 남편 준호는 슬픔에 잠겼고 나는 그를 안아주었다. 준호야, 이제 우리 둘이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녀의 비밀이 남아있었다. 영원히 지킬 비밀. 시간이 지나 우리는 아이를 가졌다. 딸이었다. 그녀를 키우며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할머니처럼 강한 아이로 키울게. 준호는 웃었다. 엄마가 내게 미안해하셨대. 나는 그녀의 일기장을 읽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미연아, 내가 내 인생의 빛이었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끝났고 용서가 남았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삶은 가시와 꽃의 조합. 그녀의 실수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내 복수는 그녀를 구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롭게 시작했다. 의미 있는 결말로.